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5432번 세막대기 자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개의 세막대기를 레이저로 절단하려고 한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세막대기를 아래에서 위로 이제 겹쳐놓고 레이저를 위에서 수직으로 찡 발사해서 세막대기를 자를 거래요. 세막대기와 레이저의 배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세막대기는 자기보다 긴 세막대기 위에만 놓일 수 있다. 이렇게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죠? 언제나 위에만 긴 게 놓고 이런 상황만 발생한대요. 세막대기를 다른 세막대기 위에 놓는 경우 완전히 포함되도록 놓되 끝점은 겹치지 않도록 놓는다. 끝점은 이렇게 여기런 데는 겹치지 않나 봐요. 언제나 완전히 포함되는 형태로 이렇게만 배치한다. 이것들은 다 여러분 지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각각의 세막대기를 자르는 레이저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레이저는 어떤 세막대기와 양 끝점과도 겹치지 않는다. 끝점은 끝점이고 레이저는 레이저다. 아래 그림은 위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보여준다라고 돼 있고, 수평으로 그려진 굵은 실선은 세막대기이고, 그쵸? 점은 레이저의 위치, 그리고 수직으로 그려진 점선은 점선 화살표는 레이저의 발사 방향이다. 그래서 위아래에서 아래로 쫙 내려가고 있고, 이러한 세막대기와 레이저의 배치는 다음과 같이 괄호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한다. 실상으로 우리가 레이저라고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레이저는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인접한 쌍, 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레이저라고 한다. 또한 모든 열고 닫고 되어 있는 이거는 반드시 레이저를 표현한다. 세막대기의 왼쪽 끝은 여는 괄호, 오른쪽 끝은 닫는 괄호로 표현된다. 그리고 위의 괄호 표현은 그림 위에 주어져 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세막대기의 표현이고 그걸 괄호로 표시한 게 이거래요. 세막대기는 레이저에 의해서 몇 개의 조각으로 잘려지는데 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두 개의 세막대기는 두 개의 조각으로 잘려지고 이 녀석은 세 개, 얘는 두 개 이렇게 잘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7개로 쪼개진다 돼 있네요. 그래서 위와 같이 배치가 되었을 때 총 쪼개지는 개수를 구해봐라. 문제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저기 함정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입력에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고, 첫 줄에 세막대기 이런 게 주어지는데, 글자의 개수도 일십, 백, 천만, 십만이니까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 세막대기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 세막대기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레이저 빔이 쫙 쏴버리면 이거 몇 개다? 이거는 두 개로 표현된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를 우리가 괄호로 표시해 주면 어떻다? 여기는 세막대기 시작이니까 요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세막대기가 아니라 레이저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맨 끝에는 요거다 라는 거죠. 세막대기가 두 개인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여기에 레이저로 찡 쏴버렸다 라고 하면 이 상태를 우리가 괄호로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상태를 괄호로 표시해 보면 여기에서 제일 처음 세막대기가 시작됐고 여기 또 시작하고 있죠? 또 시작하고 있고 레이저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막대기가 끝나니까 하나가 있고 또 막대기가 끝나니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조각으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표현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세막대기가 추가됐구나. 레이저가 나왔구나. 세막대기가 끝났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어떤 상황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쭉 읽으면서 내가 처음에 오니까 여는 괄호를 만났어요. 이것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는 괄호니까. 여는 괄호니까 막대기가 추가됐구나 라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렇죠? 막대기가 추가됐어요, 여기. 이렇게. 다시 두 번째 괄호가 또 열렸어요. 막대기가 추가됐구나. 그렇죠? 또 막대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다음 여기에 오는 순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여는 괄호가 나왔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열렸잖아, 괄호가. 현재 상황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막대기가 추가되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서 쭉 읽어보고 가다 보면. 그런데 거기서 한 칸 더 가보니까 어떤 상태가 있어요? 한 칸 더 가보니까 바로 괄호가 닫혀버렸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여는 괄호 이후에 닫는 괄호가 나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막대기 아니야. 이거 레이저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해야죠? 막대기를 하나 빼줘야 되겠죠. 앞에서 어떤 캐릭터가 나왔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막대기가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레이저니까.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나서 삑 하다가 또 닫는 괄호가 나왔어요. 닫는 괄호. 이 닫는 괄호의 의미는 뭐예요? 막대기가 끝났죠. 닫는 괄호 막대기가 빼기 1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막대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닫는 괄호. 닫는 괄호. 막대기가 1 빼줘야 되는구나. 라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 생기죠. 결론적으로는 여는 괄호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여는 괄호인 상태에서는 무조건 막대기를 추가해 보는 거예요. 닫는 괄호에서는. 닫는 괄호에서는 레이저이거나 또는 막대기가 끝나는 거잖아. 어차피 닫는 괄호도 무조건 막대기는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막대기의 개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려? 그럼 추가되고 있어. 닫아? 그러면 뭐 닫을 때는 레이저일 수도 있고 막대기가 끝난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언제나 막대기는 줄어들어. 여기서 추가된 이 막대기는 사실은 잘못 추가된 막대기잖아요. 얘는 잘못 추가된 놈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저에 의해서 바로 삭제가 돼버렸고 나머지 거 제대로 추가된 녀석들은 끝나면서 없어지는 거죠. 자, 막대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조각은 언제 이제 생성이 되는 건가요? 언제? 레이저를 만나거나 또는 얘를 만나거나 그럴 때 조각이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만 지금 우리가 조각들을 잘 새알려주면 되는 뭐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각이 몇 개가 추가되죠? 레이저에 의해서는. 자, 현재 지금 우리는 닫는 괄호를 하게 되면 막대를 하나씩 빼주기로 했고 그리고 조각이 그럼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레이저에서는 몇 개의 조각이 생성됐나요? 잘라진 걸 생각해 보면 여기 뒤쪽에 이쪽은 아직 조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잘 몰라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레이저로 잘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생성된 조각은 여기 앞쪽에 있는 두 개로 생각을 해야 돼요. 뒤쪽은 이거 아직 전체이잖아. 아직 조각이 아니야, 뒤쪽은. 조각이라고 딱 결정된 건 앞쪽이에요. 그래서 몇 개? 두 개. 두 개라는 것은 근데 숫자로는 두 개인데 뭐 여기 조각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로는 두 개지만 숫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막대기의 개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레이저를 만나면 막대기의 개수만큼 조각이 추가되고 있구나. 그래서 닿는 괄호인데 이 녀석은 레이저가 닿는 거고 그때는 막대기 개수만큼. 자, 또 닫혀지는 경우가 또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경우도 닫혀지는 경우죠. 얘는 뭐예요? 쭉 가다가 막대기가 그냥 끝나는 거죠. 이럴 때는 조각이 몇 개가 추가돼요. 자, 이 시점에서는 조각이 그래서 쪼가리가 몇 개 추가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끝났잖아. 요거 하나만. 뭔가 잘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짧은 막대가 그냥 끝난 거잖아. 그죠? 이거에 의해서는 한 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끝점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조각들만 다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고 갑니다. 자, 우리는 괄호가 크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괄호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괄호들이 있었냐면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여는 괄호의 동작은 뭐였더라? 막 그려보니까 언제나 막대기가 추가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더라. 닫는 괄호는 뭐였더라? 언제나 막대기가 감소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막대기를 쌓은 다음에 쪼개 볼 건데 쪼개는 경우에서도 레이저에 의해서 쪼개져 있는 것과 그리고 일반 끝점에 의해서 쪼개지는 게 달라지더라. 레이저에 의해서 쪼개지면 현재 레이저가 지나는 곳에 몇 개의 막대기가 있냐 그 개수에 맞춰서 조각이 나오더라. 그렇지 않고 레이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닫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막대기의 끝이니까 하나만 추가되더라.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우리 자바로 이제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막대기 자르기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네, 버퍼드리도 이용해 볼 거고요. 스트링 빌더로 출력해 볼 겁니다. 그리고 밑에 src가 있고 현재는 인풋의 방향을 살짝 src로 바꿔놨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t가 들어오는군요. 한 줄 읽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가져오고 폼을 쭉 돌면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요 녀석을 쭉 읽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어볼 건데 메서드를 만들어서 메서드에서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풀려면 이제 어떤 게 계속 관리가 돼야 되냐면 막대기의 개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int 타입에 스틱 카운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몇 개의 조각으로 나는지가 필요하고 그 조각을 잘 구해서 리턴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이 녀석들을 쭉 읽어가기 전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중간에 읽다가 닫는 괄호가 특히 나오면서 얘가 지금 닫아질 때 레이저인지 아니면 그 스틱의 끝점인지를 파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값을 읽었을 때 그 앞에 값이 뭐냐가 근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캐릭터를 읽었는데 그 캐릭터의 앞에가 여는 거야? 닫는 거야? 요거에 따라서 이게 막대기가 끝나는 거야? 레이저야?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인 변수로 이런 걸 한번 써보려고 해요. 네, 방금 읽은 녀석의 이전 괄호를 표현해 주려고 해주기 위해서 캐릭터 풀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하나 선언해 봤어요. 역슬래시 u 빵빵빵빵은 캐릭터의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뭐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두면 에러 나니까 써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쭉 읽어가 봐야 되겠죠? int i는 0부터 i가 i.x까지 i뿔뿔 하면서 자, 어떻게 동작한다 그랬냐면 여는 괄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막대기가 늘어날 거래요. 닫는 괄호면 무조건 막대기는 줄어드는 거래요. if 캐릭터가 라인 점 캐릭터 at 누구면 여는 괄호면 s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뉠 거잖아요. 어차피 괄호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여는 괄호면 뭐 한다? 언제나 막대가 증가한다. 사실 여는 괄호에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좀 막대가 그냥 하나 쌓였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자, 닫는 괄호에서는 언제나 여기서는 닫는 괄호에서는 이제 막대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런데 줄어들 때 내가 레이저로 지금 줄어드는 거냐 아니면 그냥 막대로 끝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생성된 조각의 개수가 다를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언제나 줄어듭니다. 스틱 카운트는 언제나 줄어드는데 자 이제 뭘 판단해야 돼요? 내가 레이저야?
레이저로 다치는 거야? 끝이야? 이걸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근거는 만약에 프리가 누구라면 이전에 앞에 가지고 있던 그 괄호가 여는 거였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닫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레이저인 상태죠. 레이저인 상태라면 어떻게 한다? 네, 스틱의 개수만큼 조각의 개수가 늘어난다. 자, 그렇지 않았다면, 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막대가 끝나는 거죠. 한 개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처리가 끝났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풀이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죠?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를 자바로 한번 옮겨봤어요. 번역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동작이 잘 되었다면, 자, 결과가 이제 엔소로 띡 박혔을 거고, 출력해 볼까요? 7에 24.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하나 여러분한테 해보고 코드를 한번 또 발전시켜 가볼 거예요. 이거 보니까 혹시 뭔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레이저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뭘 보고 있나요? 이전 값을 보고 있죠? 스택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 정말 오늘 자료 구조에 대한 공부를 내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 녀석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 앞에 봤던 녀석이 뭐였는지가 아주 큰 관심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오늘 배워본 게 스택이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스택 구조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브 2에서는 스택을 활용하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스택으로 한번 바꿔본다. 스택을 써본다. 바꿔본다라기보다는 뭐 스택을 써본다라고 하면 스택을 써놓으면 해야겠죠. 스택, 캐릭터. 스택을 쓰고 아까처럼 하나씩 가져와요. 쭉 돌면서 이번째 요소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C가 누구라면 이때는 뭐 한다고요? 파이프가 증가한다고요. 달라진 거 없죠. 스틱 카운트가 풀린다. 아니면 스틱 카운트가 감소한다. 만약에 이제 뭘 물어봤어요, 아까? 내가 이전 거랑 같은지 물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전 캐릭터와 같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아까는 풀이라는 변수를 썼었는데 이제 우리 데이터를 어디서 관리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제는 스택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택에서 물어본 거죠. 스택에서 픽 해보면 되죠. 픽. 팝을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 혹시 내 앞에 있는 걸 봤더니 이게 혹시 여는 레이저였다면 요것과 요게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요것과 요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네, 스틱 카운트만큼 증가시켜주고 그렇지 않다면 풀풀해라. 그리고 원래는 이 프리에다가 line.캐릭터 겟을 저장했던 게 뭘로 바뀌어야지? 푸시 해주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건 아까 거죠. 그냥 스트링에서 쓴 거고 solve2로 바꿔서 해야죠. 어? 뭘 하는 거네? 그 스택이 되어 있지 않고
뭐가 잘못됐지? 아, C가 아니라, 그쵸. C가 아니라 B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는 괜찮지만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쓴 것 같죠?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객체를 쓰다 보니까 메모리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우리가 풀어봤어요.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대로 한번 풀어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근데 약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죠? 이 닫는 괄호라는 녀석이 레이저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냥 짝대기의 끝이기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힘들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레이저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만 그냥 돼 있어. 이거 레이저야.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거 레이저야.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이전에 괄호가 여는 괄호였고 이번에 괄호가 닫는 괄호였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이게 괜히 문제 낸 사람이 이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똑같이 써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 거야. 바꿔버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번에는 그래서 라인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라인에 보면 이 스트링에 보면 replace al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뭐 함수의 역할이야 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다 바꿔버린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가 스트링 타입이죠. 근데 뭐라고 써졌어요? 스트링 타입인데. regex라고 돼 있죠? 저거는 정규 표현식이라는 말이에요. 정규 표현식. 사실 여러분이 정규 표현식을 쓸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줄 만한 거는 스트링은 우리 그때 자바 시간에 이야기했나? 자바 시간에 하도 빨리 지나가가지고 스트링 API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스트링이라는 것은 이뮤터블하다 그러죠? 한번 스트링이 만들어지면은 변경할 수가 없대요. 리플레이스 올 같은 메서드는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스트링을 변경하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니까. 근데 스트링 자체는 이뮤터블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뭐예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죠. 그래서 원래 있는 문자열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변경된 새로운 문자열을 줄 테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써봐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트링은 이미터블합니다. 그래서 변경 불가능해요.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 변경된 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쌍을 레이저로 따로 표현을 해가지고 한번 처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line.replace all 하면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써볼 건데 자 우리는 뭘 바꿀 거냐면 이거를 바꿀 거죠.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를 뭘로 바꿔볼까요? 이 녀석을 이걸로 바꿔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문자를 여러분이 다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원래 있는 라인을 쓰면 안 되고 다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정규 표현식에는 이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특수 문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특수 문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써줘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escape를 시켜준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역슬래시를 이렇게 두 개를 삽입해줘서 이거는 그냥 escape 시킨다. 일반 문자로 해석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게
네, 정규 표현식에서는 이 괄호라는 녀석이 특수 문자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괄호로 묶으면 이게 한 묶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묶음이라는 기호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괄호로 그냥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파라미터 봤었죠? 여기 들어가는 건 뭐다고? 문자열 타입인데 스트링인데 그 스트링은 어떤 형식이다. 정규 표현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좀 정규 표현식은 웹을 하다 보면 반드시 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젠가 한 번쯤 좀 배워두면 좋을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정규 표현식을 자세하게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일단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해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이제. 정말 레이저가 레이저로 쫙 표현이 된 거죠. 이제는 훨씬 쉬워졌죠, 이제. 이제 퀄른을 만나면 스틱만큼 카운트를 하면 되는 거고, 닫는 괄호를 만나면 그냥 일시 카운트 하면 되는 거죠. 이대로 한번 작성해보면, 요거 기반해서 작성해보면,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닫는 괄호이면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레이저로 닫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짝대기가 끝나는 거야? 라고 고민을 했지만, 이제 닫는 괄호는 그냥 단순하다는 거죠. 그거는 스틱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도 하나만 증가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이거 마지막으로 뭐 얘기해?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레이저죠. 레이저는 짝대기 수만큼 증가되면 되겠죠. 네,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는 괄호에 대와 닫는 괄호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니까 코드가 훨씬 더 쉽죠. 얘는 근데 이렇게 봤더니 메모리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그죠? 정규 표현식이 좀 무겁긴 해요. 편리하긴 한데 약간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웹을 하시다 보면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모든 영역에서 다 정규 표현식이 사용이 돼요.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별로 빠르진 않네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 요게 뭐 전체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문제의 세막대기 자르기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